헤이 질겜? 팅전자 오락실의 팅사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저도 보고서 놀랬으니까요. 이 게임은 원래 있던 게임이지만 메가드라이브로 나온 적이 없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메가드라이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제목이나 게임 영상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이 게임의 팬이라면 첫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라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기에 말이죠. 이름을 적는 것인데 약간 글자 띄어지는 게 이상하죠? 게임을 시작하면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우선 오프닝 보고 이 게임의 원작과 나왔던 시대와 개발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21일) 닌텐도의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보이 어드밴스 일명 GBA가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작은 기기 속에 담겨있던 악마성 드라큘라 서클 오브 더 문은 수많은 게이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그 이상의 희열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이 게임은 단순히 하나의 런칭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월하의 야상곡이라는 거대한 성공 이후 악마성 시리즈는 이가라시 코지라는 이름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정작 GBA의 첫 악마성 타이틀을 쥐고 나온 것은 그가 아닌 코나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일명 KCEK라 불리는 팀이었습니다. 이 독자적인 개발진의 등장은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개발 과정에서의 미묘한 불협화음은 결과적으로 이 게임을 시리즈 내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매력적인 2단화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가라시 코지는 자신이 프로듀서를 맡지 않은 이 작품을 공식 악마성 연대기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며 한동안 공식 설정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팬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부정하는 부모처럼 보였겠지만 KCEK팀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전적인 고딕 호러를 완성해냈습니다. 그 결과물은 기존 악마성 시리즈들이 지향하던 화려하고 애니메이션적인 미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묵직하고 사실적인 톤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집스러운 예술적 선택은 기술적 한계와 맞물려 예상치 못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당시 GBA에는 백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화면이 어두우면 게이머는 게임 내용을 전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렌더링 기법을 사용하여 캐릭터와 배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개발진의 기술적 자만심은
게이머들로 하여금 스탠드 조명을 눈앞에 들이대거나 밖으로 나가 창가 자리를 찾아 헤매게 만드는 어둠 속의 사투를 강요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투박함조차 압도해버리는 듀얼 셋업 시스템, 일명 DSS의 마력 때문이었습니다. 액션 카드와 속성 카드를 조합하여 100가지의 능력을 설계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레벨업을 넘어선 엄청난 자유도를 선사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특정 카드를 얻기 위해 0.5% 미만의 확률을 뚫고 몇 시간씩 같은 몬스터를 잡아대는 노가다는 지금 생각해도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그 고통 끝에 얻은 조합으로 보스를 무너뜨릴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게이머들에게는 상황이 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GBA가 정식 발매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용산이나 테크노마트의 수입 전문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기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글화는커녕 일본어나 영어로 된 텍스트를 붙들고 흑백으로 인쇄된 공략집 한 권에 의지해 밤새워 지도를 그리던 시절,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그 몰입감은 한국 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을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닌 함께 싸워나가는 동료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가라시 코즈의 악마성 시리즈들이 RPG 요소를 강화하며 점점 쉬워지고 친절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서클 오브 더 문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롤과 패턴 숙지를 강요하는 조금은 불친절하지만 정직한 난이도는 하드코어 팬들에게는 진정한 악마성의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26년 이 2단화라고 불리는 게임은 놀랍게도 당시의 기기가 아닌 세가 메가드라이브, 북미명 제네시스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홈브류 개발자 안도르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포팅을 넘어선 일종의 재창조에 가깝습니다. 안도르가 공개한 첫 번째 데모 영상은 저를 포함한 다른 레트로 게임 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GBA의 칙칙했던 색감이 메가드라이브 특유의 16비트 팔레트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고딕코러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더욱 살아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자 안도르는 GBA 시절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메가드라이브의 사운드 칩셋과 색감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구현해낸 DSS 시스템은 원작의 복잡한 연상 과정을 16비트 환경에서 완벽하게 풀어내며 마치 90년대 초반에 이미 이 게임이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되었어야 할 것 같다는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원작보다 더 원작 같은 분위기라며 칭송하고 있고, 특히 원작의 그 불친절하고도 매력적인 카드 드롭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제작자의 말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고통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플레이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제작자는 많은 고민을 해가며 만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래픽이더군요. 2026년의 기술력이 2001년에 미완성된 명작을 보완하고 세월이 흘러 보존이 된 기기 위에서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환사입니다. 안도르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게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어둠 속에서 조명을 비춰가며 카드를 얻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게이머들의 추억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복원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클 오브 더 문은 완벽한 게임이 아니었던 것이었을까요? 개발진의 고집, 기술적 한계, 그리고 정통성 논란까지 이 게임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굴곡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곡들이야말로 이 게임을 대체 불가능한 명작으로 만든 요소들입니다. 어두운 GBA 화면 속에서 형광등 빛이나 스탠드 하나에 의지해 카드 한 장을 얻기 위해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 그리고 오늘날 메가드라이브로 다시 그 성의 문을 열려는 열정까지. 이 게임은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가장 어두웠기에
가장 밝게 빛나는 악마성 시리즈의 전설로 있지만 이렇게 또다시 메가드라이브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전설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벽한 버전이 나오면 버전업이 된 결과물을 보고 기쁨을 같이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팅전자 오락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추억이 떠오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독특하고 신박한 무료 인디 게임이나 패치 게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괜찮은 게임은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리뷰해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빠이 즐겜!